내 아파트는 조금 비싸게 팔고 내가 갈아탈 아파트는 조금은 좀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요모조모 이야기해드리는 센트럴 부동산 TV 한명아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부동산에 지금이 변곡점이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요즘은 실거주 시장이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실거주 시장에는 무주택이신 분들이 자기 전세 만기 시점에 이번에 꼭 아파트를 매수해서 내 집 장만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거나, 아니면 1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싶은 생각에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이런 실거주 시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1주택이 있으신 분들이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어서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부동산 현장에 있는 사람인 저와 함께 여러분들하고 호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럼 1주택이 있으신 분들이 부동산 투자가 아닌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매수하는 데에는 상급지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상급지로 말하자면 교통이 조금 더 좋거나, 아니면 아이들 학교가 조금 더 가깝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요 지역이 조금 더 오를 만한 지역으로 이사 가고 싶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아파트 평수를 조금 더 넓혀서, 그러니까 왜 아이들이 어렸었을 때는 25평도 괜찮았는데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조금 더 큰 평수의 아파트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왜 은퇴하시는 사장님들이 이제 아이들이 다 컸기 때문에 성장해서 분가해서 더 이상의 큰 아파트는 필요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 큰 평수의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새로운 다른 아파트를 매수해서 이사를 가는 걸 생각할 때, 내가 살던 아파트를 언제 팔고 언제 이사 가느냐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도하는 아파트와 매수하는 아파트를 같은 날 매도하고 매수하고 그렇게 해서 이사 가는 경우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내가 이사 가고 싶은 집을 매수할 때 내 집도 같이 매도해서 그 처분 금액으로 내가 이사 가려고 하는 매수하는 아파트의 잔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가장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은 날 내가 살던 아파트를 매도해서 그 처분 금액으로 집을 매수해서 이 잔금을 이용하고 이사 가는 경우들이 가장 많은 경우일 건데, 그동안 내가 허리띠를 좀 졸라매서 모은 돈으로 같은 아파트 단지여도 상급지는 있게 마련이니까 조금 더 넓은 평수로 조금 더 높은 층으로 이렇게 이사 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들,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계실 건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내 아파트는 조금 비싸게 팔고 내가 갈아탈 아파트는 조금은 좀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지금이 상급지로 갈아탈 적절한 타이밍이냐라는 것입니다. 비싸게 팔고 싸게 사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나 똑같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녹록지 않고 힘든 이야기입니다. 우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상급지는 먼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에 내 집을 먼저 매도하고 나서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시간차가 있는 관계로 매도보다는 매수가 나중이기 때문에 그동안 매수할 아파트가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동시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려면 인터넷을 아주 많이 뒤지는 손품하고 부동산을 자주 다니는 발품을 팔아서 믿을 만한 중개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꼭 필요한 부분은 믿을 만한 중개사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내 집을 비싸게 팔고 싶은 마음의 해결은 내 집을 최대한 깨끗하고 환하고 예쁘게 정리정돈하고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실천은 조금 어려워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귀담아 들어보실 만합니다. 부동산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매수하려고 보는 집의 인테리어는 내가 앞으로 살게 될 집의 인테리어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는데도요, 깨끗하고 예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으면 그 집은 조금 더 비싸게 빨리 매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싸게 팔고 싸게 사고 싶다면 이 집은 깨끗하고 예쁘게 놓고 매도한다면 우리 집도 비싸게 매도가 가능한데, 여기서 말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말하기보다는 깨끗하고 환하고 따뜻해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커피도 내리고 빵 냄새도 풍기고 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이기 때문에 왠지 끌리는 집이 돼서 이런 것을 실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려고 하는 집은 지저분하고 안 예쁜 집, 이런 집들을 싸게 사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깨끗한 집은 같은 컨디션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1, 2천만 원 이상 더 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안 예쁜 집은 1, 2천만 원 정도는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같은 시기 같은 컨디션이라고 하더라도 2천만 원 이상은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는 알아도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을 할 때는 감정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명히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이 상급지로 갈아탈 타이밍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갈아타기 좋은 시기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보다는 부동산 경기가 아직 좋아지기 전인 지금 같은 시기가 굉장히 갈아타기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약간 거품이 끼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도 올라서 좋기는 하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상급지 아파트는 더 많이 오르는 걸 우리는 실질적으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산술적으로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매수할 때 돈으로 매수하지 퍼센트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5억짜리 아파트가 10% 오른다면 5억 5천만 원이고요. 6억짜리 아파트가 10% 오른다고 하면 6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조금만 더 좋은 상급지 같은 경우 그 아래 단계에 있는 아파트가 10% 오를 때 10%보다 더 많이 오른다는 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10%씩만 똑같이 올라줘도 같은 1억으로는 이사가 갈 수가 없는데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예전에는 1억이면 갈아탈 수 있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1억 가지고는 갈아탈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 이거 팔고 다른 데 이사 가볼까? 네, 이사 가고 싶은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내 아파트 가격이 침체되면 마음도 침체되어 있어서 더 좋은 상급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게 굉장히 조금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런 시기에 부지런히 갈아타고 있으신 분들이 있다는 걸 우리는 조금은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까 말까는 지금 시기가 갈아타기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내 집을 전세 놓고 그 전세 자금으로 매수하는 아파트에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은 조금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보통은 대출을 조금 끼게 되어 있는데, 대출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파트 대출은 아파트로 갚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은 대출을 받는 거면 안 되겠지만, 너무 또 대출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일시적 2주택으로 아파트를 사고 팔아서 조금은 수익을 내보자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근로로 돈을 벌지만 사실 근로소득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주식 투자든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부동산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짧게 투자를 하면서 상급지로 조금씩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주택을 샀어도 기존 주택을 3년 안에만 매도를 하면 비과세라는 걸 받을 수 있는 건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원을 벌어도 세금이 있게 마련입니다. 많이 벌었는데 세금이 없다는 것은 사실 주택 비과세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데요. 다른 농지 등 몇 가지가 비과세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굉장히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 1주택은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이니까 1주택에 대해서는 매수할 때 차익이 생겨도 수익이 생겨도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과세를 국세 당국에서 해주는 건데요. 비싼 고가주택, 12억 이상의 고가주택이라고 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겠지만 많은 이익을 얻어도 세금이 없는 유일한 비과세는 1주택 비과세밖에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때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다고 해도 일시적으로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만 2주택이 된 거기 때문에 1주택으로 봐준다, 이런 뜻인데요. 내가 아파트를 살아봤더니 조금 좁아서 안 되겠어, 아니면 너무 커서 안 되겠어, 아니면 교통이 안 좋아서 안 되겠어, 이런저런 이유로 이사를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주택을 사고 바로 주택을 사면 안 되고요. 두 번째 주택은 기존에 있는 주택 등기하고 1년 이후에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 등기했다면 3년 안에 기존의 주택을 매도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세 당국에서 일시적으로만 2주택이기 때문에 1주택으로 봐주겠습니다 하고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거나 특이가열지구라고 하면 이보다 조금은 더 복잡한 조건들이 붙겠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해제된 지역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은 3년 정도 지나면 아파트 가격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대출을 조금 낀다고 해도 세금을 내지 않고도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고요. 보통 취득세는 양도세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취득세를 내고 매수를 해서 판다고 하더라도 수익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전세 세입자가 있는 주택, 그런 아파트를 매수하는 걸로 우리가 보통 실거주 가능한 집하고 실거주 가능하지 않은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의 가격 같은 경우는 가격 차이가 꽤 많이 나는 편입니다. 이렇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저렴하게 매수해서 임차인이 퇴거 시점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매도하고 처분해서 입주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임차인 만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은 2+2로 4년까지 살고 있으니까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수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3년 안에 매도해야 하니까 들어가는 시점의 계산이 조금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조금만 더 상급지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의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 2주택으로 기간을 잘 따져서 과세하지 않으면서 아주 조금씩 상급지로 올라가는 방법은 내가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때 어떤 분들은 이러다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살았던 기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사려고 하는 상급지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씩 상급지로의 전진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보통은 3억 아파트가 5년을 견뎌서 오르는 것보다 6억 아파트가 5년을 견뎌서 오르는 것이 미래로 갈수록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목격하게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 특성상 양극화는 보통 심해지는 건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내가 정든 집에서 떠나기 싫을 수도 있고 좋은 가격에 팔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다 당연하겠지만, 현실을 직시해서 현실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기존 내가 내 집을 팔기 전에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갈아타게 할 아파트에 대한 공부가 조금은 미리 되어 있어야 팔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계획을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 집을 팔고 이사 가자는 생각으로 진행한다면 기존 내 집이 팔렸는데 향후 계획이 확실하지 않아서 우왕좌왕하며 허송세월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매수를 먼저 하셨다면 매수 후에 매도를 어떻게 할 건지 확실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믿을 만한 부동산이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매도를 먼저 하든 매수를 먼저 하든 계획이란 이안 삼안 이런 플랜을 세워놓고 차근차근 다 갈아타기를 실행한다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으시게 될 겁니다. 갈아타기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 센트럴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A부터 Z까지 아주 차근차근하게 꼼꼼하게 플랜을 같이 세워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믿을 수 있는 부동산은 저희 센트럴 부동산이 가장 믿을 수 있습니다. 요즘 굉장히 하염없이 좋은 가을날인 거 느끼시고 계실 건데요. 짧고 영롱한 가을, 행복하고 좋은 가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로원 센트럴 부동산 TV 현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